오늘 정치마수다 양문석 전 방통위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야당부터 좀 여쭤볼까요? 야당부터. 예. 자. 근데 야당 맞아요, 저분? 그 추미애 예. 윤석열 총장 갈등, 추미애 장관 해법이 뭡니까 야당 보시기엔? 저는 해임해야죠, 추미애 장관. 아, 예, 예. 저희 해법은 명확합니다. 예. 왜냐하면 특히 이번에 저는 놀랐던 것이 예. 그 한동훈 검사장 같이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입법을 통해서 강제로 풀게 하겠다. 이 발상을 이제 추미애 장관이 입법화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물론 철회하는 분위기긴 하지만은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가 지금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 왜냐하면 사실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뭐 지켜야 될 가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민주당이 그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그 마지막 국회에서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이제 강하게 진행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테러 방지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국가 안보의 위기 상황이 잠재적으로 있을 때 그런 어떤 용의자에 대해 가지고 추적이라든지 아니면 정보 습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런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의 위중한 상황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도 어쨌든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아니면 인권의 가치를 위해 가지고 안 된다고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네. 그래서 그때 필리버스터 30몇 명이 나와서 하고 그리고 뭐 강기정 의원님은 그 노래도 부르고 그 무슨 뭐 누구는 헌법도 읽고 다 했잖아요. 예.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국가 안보에 비해서는 훨씬 덜 중한 네. 사안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다소 수사상의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몸을 날려서 핸드폰 뺏으려고 그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비밀번호 뺏으려고 그러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된 이상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뭐 야당 사람이라고 검찰개혁이라는 단어 자체에 동의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구체화된 형태, 추미애 장관이 구체화해가는 형태의 검찰개혁은 딱 희화화되기 좋은 형태로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만약 대통령께서 진짜 검찰개혁에 대해 가지고 진지하게 추진할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이제 추미애 장관 좀 빼주는 게 좋지 않느냐. 너무 희화화돼 버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금 추진하는 입장에 있긴 해도 검찰개혁의 그림을 짜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렇다 검찰개혁 하더라도 그림이 다 나와 있던 거 아닌가요? 결국 조국 장관이 그 당시에 네. 비정치인 출신으로서 다소 추진력이 못하다 해가지고 물러난 뒤에 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정치인 여당 대표 출신으로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이제 네. 장관이 되었다 보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개혁이라는 구호가 구체화된 것들 인권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은 최근에 아까 언급되었던 뭐 정진웅 차장검사의 폭행 사건이나 이런 걸로 희화화돼 버렸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이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는 추미애 장관도 본인이 이제 정확히 무엇을 위해서 장관직에 있는지를 국민에게 설명하지 못한다면은 저는 좀 이제 빠질 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여당으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철구 말씀하시는 그 사안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 또 딴 쪽에서는 검찰개혁이 워낙 완강한 저항의 결론이 조국 장관 전 장관의 논란과 추미애 장관의 논란의 배경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저는 저항이 이렇게 저는 조직적 저항이 있을 수 예.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조직적 저항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맞붙을 때, 예를 예.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이런 건들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거기에선 희화화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은 그때는 당연히 강강 대결을 하는 것이니까 갈등이 나올 수 있었다면은 아까 말했던 건 지금 나온 최근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왠지 검찰개혁의 본질과는 오히려 멀어지는 것 같은 예. 공사가 구분이 안 되는 모습인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항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양 의원님 그러면 질문을 나눠서 하겠습니다. 네. 방금 요 부분은 좀 뭐 아프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아픈 부분인가요? 좀 여쭤볼게요. 어떤 추미애 장관의 그 부분 네, 일단 비밀번호법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쉽게 이야기하면 예. 소모적인 그 싸움들이 지속되고 있고 예.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곤해져 예.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본질적 측면들이 계속 묻혀가고 예. 있다. 이제 이런 그 지적인 것 같은데요. 현상에 대한 분석은 동일하신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 경향성은 충분히 예. 이제 있다라는 예. 부분이고 추미애 장관의 그 현재 존재의 이유는 예. 이제 그 공수처를 그 완전히 예. 출범시키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공수처를 출범시킨 이후에는 예. 어떻게 갈지는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을 계속해서 이 상태로 그 같이 갈 것인가? 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예. 낙마를 시킬 것인가? 안 그러면 둘 다 낙마를 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 판단이 이제 필요하겠죠. 예.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근데 부분이 그 전에 그 질문 예. 아까 말씀드린 저 예. 이채고 지적해서 제가 그 부분이죠. 예, 예.
그건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그 비밀번호법 제한. 예, 어쨌든 뭐 네. 그 이 행정 편의주의라는 그 지적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선 네. 그 설득력이 있다라고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그 앵커께서도 네. 지적했던 것처럼 조직적 저항이 그 지금 40년, 50년의 조직적 네. 저항이고 일제까지 합하면 거의 100년간에 네. 있어서의 고등 경찰이나 검사의 그 조직적 저항이 지금 누적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를 손을 대려고 하니까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피곤하고 지루하고 이제 좀 그만해라, 이제 안 됐나 하는 이야기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예. 큰 흐름을 바꿔가는 데 있어서의 이 사소한 부분들, 이 나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나비 효과마저도 이제는 다 걸러내는 이 작업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참고 좀 더 인내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추미애 장관이 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집권 여당의 한 그 멤버로서 그 양문석은 현재 추미애 장관이 마지막에 있는 고름까지도 다 짜내고 예.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그 기본적인 근데 입장이고. 제가 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요. 네. 거기 그 말씀에 어떤 조직적 저항이 있다는데 공감을 하더라도 네. 그렇게 거대한 조직적 저항이 있기 때문에 더 말 조심하고 이렇게 꼬투리 잡힐 일을 안 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네. 있어서는 그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예. 두 사람에게 지적을 했는데 재밌게 미묘하게 틀려요. 예. 입장이 예. 달라요. 자, 윤석열 총장에게는 직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 적극적인 행정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 없이 월성 1호기 이 수사에 착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 본질에 대한 문제를 예. 지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태도와 표현에 대한 문제를 예.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정성호 그 위원장하고 예결위 위원장하고 그 논쟁하는 내용을 보면 정성호 예결위 위원장이 약간 짜증 날 만도 해요. 예. 위원장이 좀 그 정돈을 시키려고 하는데 추 장관이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위원장 이야기도 오히려 이제 씹히는 경향이 뜨니까 좀 정도껏 하세요라고 이제 이야기가 묻혀서 나와요. 예. 따로 정성호 그 위원장이 예. 따로 표현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정성호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국민들이 좀 지루해하고 너무 소모적인 논쟁 아니냐. 그러면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을 좀 정제하자라는 입장에서 던졌는데 추미애 장관이 그걸 정확하게 못 듣고 이제 이야기하던 예. 것들을 마무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사과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사소한 사람 간의 관계와 국회 의정 활동이나 부분을 너무 조각내서 크게 부각을 시키니까 예. 정성호는 추미애를 반대해. 이제 이런 식으로 흐름을 이 포커싱을 잡고 예. 프레임을 짜버리니까 이러한 것들을 디테일하게 쳐다보지 않는 시청자들 입장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심지어 너희 당의 그 예결위 위원장도 법무부 장관에게 한 소리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걸로 굳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이상한 여론조사를 하면 추미애 장관이 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질을 좀 보자. 예.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적했던 태도와 그 언사의 문제는 훨씬 더 그 신중해야죠.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당에서도 보면 보통 개혁의 가장 중대한 이벤트가 공천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자를 사람을 자르고 그다음에 새로운 인물을 박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정당 개혁의 어쨌든 가장 클라이맥스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데 공천관리위원장이라고 보통 와가지고 칼을 든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직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고 아니면 순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공천관리위원장들을 보면은 어쩔 때는 기계적 평등에 가까울 정도로까지 중립을 지켜가면서 양 계파의 반발을 무마하고 이렇게 하면서 개혁을 성공해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티나게 공천 학살하고 이러면은요. 그 공천관리위원장도 공천 학살을 주도한 세력도 결국엔 나중에 심판받거든요. 저는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걸 하려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느 쪽 추미애 장관 측에 선 사람도 그렇고 그 반대인 사람도 말 못할 정도로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 근데 또다시 한동훈 검사장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한동훈 검사장은 처음에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이 편지 써가지고 뭔가 제기되자마자 직무 배제시키고 2단계 유배시켰거든요. 용인 보냈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또 진천 보내고. 지금 정진웅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직 내에서 기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무 배제를 한 데 있어가지고
추미애 장관 측으로 일컬어지는 인사 대검 감찰부장이 또 반대 의견 내고 있고 저는 이런 것들이 적어도 추미애 장관이 추상 같은 어떤 검찰 조직 내 어떤 문화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나에게 옹호적인 사람도 나에게 대해서 약간 뭐 비판적인 사람도 비슷한 잣대로 또는 최소한의 잣대로 이제 갈라야 되는데 한쪽은 말만 듣고 바로 직무 배제시켜버리고 불명예를 주고 한쪽은 끝까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근데 이 것은 법무부 쪽에서는 예. 법무부 쪽 아까 주장을 제가 좀 예. 읽어보니까 법무부 쪽에서는 그 기소 자체가 굉장히 무리하고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거꾸로 예. 이렇게 한 거라 이런 주장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 감찰을 해가지고 나중에 예.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은 되돌릴 수 있겠죠. 예. 저는 한동훈 검사장도 지금 유배가 있지만은 나중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복직시켜 수사해야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먼저 한 검사장은 직무 배제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수사 왜냐하면 결재해야 될 것도 하기 때문에 라인에서 배제시킨 것인데 정진용 차장 검사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 과연 그렇다면은 어쨌든 기소가 된 사람 또는 수사 내사 단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 직무 배제하겠다는 원칙 자체가 공평한 것이냐? 예. 아니 우리가 어시장 가서도 어떤 사람이 계속 이렇게 저울에 손 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게 안 가거든요. 예. 지금 추미애 장관은 자기 편 인사들이 저울에 올라갔을 때는 손 딱 대고 있습니다. 그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총장을 한 축으로 보고 추미애 장관을 한 축으로 볼 때 이 부분이 정면 충돌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 시중 잡배의 언어로는 패싸움이에요. 네. 그죠? 네. 그리고 그 언론이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패싸움을 몰아요. 네. 그러면서 검찰의 뿌리 깊은 그 검찰권을 그 사수하려고 하고 수호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그 추미애 장관은 파내려고 하는 네. 과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계속 여기에서 공정성, 그 다음에 뭐 객관성 이 부분이 일차적이냐? 안 그러면 주관적일지언정 100년 이상 묵은 이 구미호의 꼬리 모든 것들을 드러내면서 구미호의 목을 치는 게 중요하냐? 이제 이 싸움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본질적인 측면에서 검찰개혁의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시스템으로 공수처까지 전체적인 개혁과 그 정돈의 과정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 이 큰 흐름을 자꾸 반대하고 저항하는 입장에선 야당은 이 사소한 문제를 계속 부각을 시켜서 이게 몸통인 양 전체인 양 하려고 하는 욕망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충분히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야당도 그 칼에 당했고 지금 여당도 그 칼에 당했고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를 덮었던 그 숱한 세월들에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라는 그 측면을 나는 좀 저는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의하면서 그래서 검찰의 조직적 저항을 뚫으려면은 검찰 조직의 생리를 잘 알고 적어도 검찰에 앉아 있는 그 수뇌부보다 예를 들어 조직적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면은 그 조직적 저항 세력보다는 똑똑한 사람이 가서 똑똑한 방식으로 일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가면 추미애 장관은 의지는 굉장히 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를 바탕으로 했던 일들이 뭡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 편지 쓰면 낚여가지고 그 한동훈 검사 유배 보냈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또 이번에 또 하나 또 이제 라임 건과 관련해 가지고 또 한동훈 검사장 이름 나오니까 또 낚였죠. 지금도 저는 이게 그리고 특활비 관련해 가지고 뭐 내용 잘 모르고 얘기했다가 지금 민망한 상황 발생했죠. 저는 이게 의지가 앞섰는데 다만 이 조직적 저항 세력이 아까 표현하셨던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수도 얕아 보이고 그다음에 너무 급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렇게 시간만 끈다고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대로 개혁의 성과가 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뭐 실력에 대한 문제를 이제 예.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실력에 대한 문제도요 좀 봐야 돼요. 네. 예전에 이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로 이어지던 상황에서 호남 사람들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네.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네. 농림부에 가니까 똑똑한 사람들 거기 다 몰아놨어요. 예. 사람을 키운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발탁해서 쓴 적도 없으니까 호남 사람들은 실력이 없는 걸로 치부하고 예. 영남 사람만 썼단 예.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검찰의 주주가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말 그대로 정권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 다 떠나서 검찰이 1차적이고 그 외가 다 2차적인 고민을 해왔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검찰총장을 비롯한 핵심 축들이고 주축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장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 실력이 뛰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받고 조직에서 보호받아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쨌든 이류로 밀렸거나 그 다음에 좀 찌질하게
이 검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정면으로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실력이 모자랄 수 있죠. 모자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모자랄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검찰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너희들 실력 없으니까 실력 있는 놈들에게 이길 능력 없으면 하지 마라고 할 거냐. 끝까지 해서 너희들도 실력 있음을 증명해라라고 할 거냐. 자, 양 의원님 거기까지는 네. 알겠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뿌리를 나는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장관 체제를 그냥 가면서 그런 그렇죠. 예. 추미애 장관 체제로 가면서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적으로의 문제와 그다음에 국민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소한 문제들에 의한 검찰권의 그 남용 예. 요 두 개가 지금 남아 있는데 예. 시스템적으로는 공수처를 출범시킴으로써 예. 추미애 장관은 시대적 가업을 1차적으로 완수를 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두 번째 그 시점 이후에 이러한 사소한 일단 문제를 공수처를 하나의 기준으로 보시는군요. 예. 이러한 문제를 그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이냐, 예. 안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계속 가져갈 것이냐. 윤석열 총장 경질권은 어떻게 보세요? 자, 저는 그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검찰총장의 임기라는 것들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이 하나의 개혁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관철시켰던 핵심 내용이고요. 예. 즉 검찰총장의 임기를 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네. 내년 7월까지 그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되 스스로 나가긴 바라시는 거죠. 스스로 나가면 좋겠죠. 이미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총장은 불신임 당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쨌든 대통령의 힘이라든지 국무총리의 힘이라든지 그다음에 국회의 힘을 통해서 해고를 시키는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예. 예. 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대의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예. 거예요. 임기도 예. 중요한 검찰 개혁의 하나의 사안이라는 것. 알겠습니다. 저는 자, 이제- 근데 그 전에 예. 공수처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뭐 여당은. 공수 출범하는 예. 거야 뭐 순차적으로 진행되겠지만은 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제 지연을 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 연장선상에서 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예. 이제 민주당이 하겠지만은 뭐 법을 바꿔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것까지 하지 않겠지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검찰이 이제 사실 아까도 이제 양문석 위원이 검찰을 거의 투쟁의 대상으로 주 타격 방향으로 이제 삼고 계신 걸 보면서 우려스러운 게 검찰 입장에서는 나쁜 사람 때려잡는 게 주 업무고요. 추미애 장관이랑 싸우는 건 부 업무입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 때려잡는 게 주 업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생하는 현상이 뭐냐면요. 검찰은 예를 들어 김봉현 씨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뭐 이철 씨 이런 사람 수사하고 있는데 꼭 이런 사람들이랑 추미애 장관이 팀을 짜가지고 검찰이랑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상황 자체가 되게 희한한 상황이고 추미애 장관도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면은 주 타격 방향이 검찰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여당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면 여당의 생각은 그게 아니고 네. 검찰이 나쁜 사람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네. 항상 자기들한테 미운 사람만 때려잡는다는 게 여당의 시각인 근데 것 제가 같은데요. 아까 말했던 예. 그 특정 사건들 보십시오. 결국에는 그 김봉현 씨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 이철 씨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은 검찰을 공격해야 된대요. 왜냐?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편지 쓰면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상관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그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수사하던 검사들에 대해 가지고 막 뭐 수사 지휘권도 발동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검찰의 주타격 방향은요 범죄자들이고요. 추미애 장관은 그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주타격 방향을 검찰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이채구 한동훈 그 검사를 좋아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 어떻게 보면 현 정권으로부터 희생양처럼 보일 수 있고 그래서 특검을 하면 특별검사로 예. 임명하자 할 정도로 한동훈 그 검사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철이나 김봉현이 썼던 편지가 모든 게 틀렸다. 그리고 사기당했다. 전 국민이.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건질 수 있는 팩트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 내용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또 검찰 내부에 있어서의 부패한 영역들, 썩은 영역들이 드러나기도 했잖아요. 즉 편지 하나에 좌지우지된 게 아니고 그 편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지켜볼 것, 챙겨볼 것, 그 다음에 뜯어낼 것들을 정확하게 수사하고 조사하고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를 계속해서 놀아놨다. 법무부 장관이 놀아놨다고 그 바라보면서 현재 법무부 장관의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바로 연결시켜 버리니까 전체적인 논의가 전제가 지금 계속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얘기
두 분 다 하시는 얘기니까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공수처 일정이 급한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도 오늘 예. 18일 날 또 미룰라 그러면 모종의 조치 시작이래. 이채고는 안 그러실 거라고 뭐 진짜 그렇게 믿으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당 입장은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뭔가 할 것 같거든요. 18일까지 안 되면. 그런데 지금 예. 지금 야당 측에서 추천한 이제 공수처장 후보 중에 보면은 예. 김경수 변호사도 있습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동명이인인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을 맡았던 분이에요. 그 정도라고 한다면은 야당 측 추천 인사로서는 상당히 공정성을 기한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인사들 예를 들어 검토한다 그러면 빨라질 수 있겠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공수처의 빠른 출범을 원한다고 한다면은 결국 여당도 야당 측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제가 지난번에 극단적인 표현으로 예를 들어 공수처장 한동훈에 동의하시면은 내일 출범합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의지가 과연 여당에게 있느냐, 공수처란 시스템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공수처란 시스템에 얹어가지고 우리 편 또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는 네. 것이 중요하냐, 이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한다면은 길어지는 거는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야당이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인사처럼 어느 정도 공정성을 담보한 인사를 추천했을 때 전격적으로 여당에서 그 정도 인사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동의한다면은 내일 출범합니다. 자, 예. 검사라서 안 되는 건가요? 만약 여기서 예를 들으셨으니까 김경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안 될 이유가 없죠. 예, 기본적으로 그 공수처장으로 추대를 받은 예. 사람이 예. 공수처 자체를 부인하는 그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장난치냐. 예, 예. 그다음에 하지 말자. 또 좀 정도껏 해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저런 상황에 있어서의 부분들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과연 그렇게 해도 두 사람을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이 추천위원회에서 그 속도에 맞춰주느냐라는 거죠. 네. 지금 그 야당 누구도 추천 안 하고 추천위원들이 좁히지 않고 그냥 끌 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계속해서 예. 그쪽에서도 한 사람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네. 올려서 한 사람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 여당 측에서 한 사람을 올려서 두 사람을 이제 올리면 문제가 정리가 되는데 네. 거기에 합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거고 뭐 이낙연 대표마저 지금 18일이라는 이채고 얘기하는 걸 제가 하나 더 부연 충분히 설명, 합리적이고 부연 설명드리면 예. 두 명 올렸을 때 결국은 당신들 좋을 사람 할 거 아니냐 이 걱정입니다. 여기 야당은 보면 그렇다면 야당은 지금 얘기하는 게 진전시키려면 김경수 변호사 정도의 그 전력을 가진 분이면 예. 이 사람 해줄게 빨리빨리 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에요. 아니 그 보면. 자리에서 예.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 두 사람을 추천하는 게 최대치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당연히 집권 여당은 집권 여당에서 인정하는 사람을 그 공수처장으로 시키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야당 추천과 여당 추천이면 여당 추천을 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정권 잡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런 측면에서 뭐 공정성이니 편파성이니 논의는 그 웃기는 이야기고. 예. 그러면 그 두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합의하자 말이에요. 근데 왜 합의를 안 하고 계속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딴지 걸고 또 시간 늘리고 그다음에 회의를 무산시키느냐. 지금 이 불만이거든요. 예. 그래서 두 사람 추천하는데 그렇게 그 김경수 변호사에 대한 이 지지가 보수 야당 내에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 단일화 시켜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측에서 또 한 사람 정리해서 두 명을 빨리 하도록 하자라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왜일까? 진짜 아까 말했던 건 시스템적으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여당이 공수처를 강하게 원하는 것이면은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건 결국 우리 측 인사로 해달라는 거 공수처를 사실상 반토막 내자는 건데 반토막 하느니 야당이 가지십시오라고 할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지금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스템도 가지고 공수처장도 우리 입맛에 맞는 왜냐? 그렇게 검찰개혁의 기수로 내세웠던 윤석열 총장에게 뒤통수를 맞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그게 나쁘냐고. 이번에 그러니까 저도 그 나쁘지 않은 관점에 계속 요구하시면은 출범이 길어진다. 그래가지고 시스템적으로 그 출범 자체가 지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당도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총장도 이제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 물러나면은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고 공수처장도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그 둘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인 법사위원장도 가져갔고 저는 그렇다면은 도대체 뭐 하나도 내주지 않으려는 그런 인식하에서 무슨 협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자, 제가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당에서 무조건 시간 끌기라는 판단이 생기면 법 바꾸실 의향이 충분히 있으신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이채고 얘기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 정도면 완전 최악은 아니지 않느냐는 사람이 있을 때 예. 법을 바꾸는 무리수보다는 이걸 받아주는 게 어떠냐고 정치적 타협을 요구하는 건데요. 예. 아니 근데 지금 네. 이제 계속해서 그 단계를 우리 이채고는 넘어서 버린 거고 그 추천위원이라는 네. 데서 할 수 있는 거는 두 사람 추천하는 거예요. 예. 그죠? 약속을 하면 추천하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지금? 아 그러니까 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예. 추천위원회에서 그 할 수 있는 건 두 사람을 추천하는데 두 사람을 추천하는 중에 정말 그 보수 여당에서 가장 좋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하고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이런 사람이 공수처장 되면 어떻겠냐라고 하면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들 여기가 야당이 할 수 있는 최대치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 우리 추천했으니까 이 사람 공수처장 줘. 예. 이거는 법률적으로도 또 헌법적으로도 다 뛰어넘는 네. 인사권을 그 무법적으로 그 행사하려고 하는 네, 행사란 인사권을 말이에요. 무법적으로 아니 지금 행사하는 저희가 것이다. 예. 하는 어쨌든 비토권이라는 거는 오히려 법률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은 이 법률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은 작년에 패스트트랙으로 아니, 근데 이제 지금의 뭐-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네. 포프로스님 모여가지고 국민의힘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채로 통과시킨 겁니다. 패스트트랙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와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주장하는 거는 애초에 패스트트랙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 완전 순환 논리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편법 위법입니다. 이거는. 아니 뭐 그 편법이든 그 상관없이 그 논쟁은 이미 작년 4월 5월에 마무리가 됐고요. 그죠? 지금 시점에 있어서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중요한 국정 과제 중의 하나인 검찰 개혁의 가장 상징적인 시스템 개혁으로서 공수처 출범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눈앞에 두고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무산됨으로써 오히려 검찰 개혁의 속도는 훨씬 더 더디고 현 정권 하에서 마무리를 못하겠다고 하는 초조감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안 되면 법을 바꾸서라도 그 자, 관철시켜야 된다. 제가 이게. 시청자분들에게 여당이 자꾸 다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걸 다시 지적하자면 자, 이거예요. 다 먹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조적으로 예. 한 번만 입어볼게요.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을 하면서 여당 쪽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선거제 개혁과 이거 같이 하게 되면은 야당 추천위원 몫이 2명이잖아요. 예. 교섭단체가 정의당과 지금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이렇게 둘이 각각 하나씩 가지게 되면은 이 조항이 무력화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정의당에게 협상을 제시했죠. 그래서 정의당은 선거법까지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따라 들어갔죠. 근데 막판에 이제 보니까 비례를 정의당이 많이 먹게 하는 것도 좀 불안하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법은 바꿔놨지만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럼 위성정당 만들겠다는 판단했을 때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안 되니까 공수처에서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와서 보니까 공수처도 가져가야 되는데 그땐 생각 못했네 하면서 이제 법을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니까 매번 여당이 한 치 앞을 내보지 못하고 이제 계속 하나하나 이익을 쫓아다니는 모습 때문에 지금 이런 사상이 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논의 계속 돼왔던 거니까 여기까지 하죠, 이거는. 그죠? 이거 뭐 양쪽 주장을 제가 빤히 알아서 더 약간 다른 문제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제가 예, 말씀하시죠. 다 예. 먹으려 한다라는 게 법사위원장, 검찰총장, 공수처장을 이제 다 먹으려 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 지금 우리 이채구는 여당이 다 먹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우리 입장에서는 여당이 제대로 책임을 지고 예. 그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한다. 여당 입장은 그것이죠. 정권 잡는 게 그런 거 원래 임명하려고 하는 거다. 책임 예. 그래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예. 있겠지만 검찰이라는 이슈 문제에 있어서는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해야 되고 예. 거기에서 작은 대통령령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 헌법까지도 바꿀 수 있으면 다 바꿔서 예. 이제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책임을 지려고 하는 예. 자세이냐, 다 먹으려고 하는 자세이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야 간에 있어서 입장이 첨예하게 다를 이제 수밖에 없어요. 정말 두 양쪽 의견 다 이해했습니다. 네. 예, 다음 얘기를 좀. 예. 자, 개각이 있습니까? 여당이라서 이거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개각이 있겠죠? 내년. 개각이 예. 뭐 생각보다 빠르게 그 진행될 것이라고 국무총리께서 말씀을 하셨고 뭐 이번 달하고 뭐 1월 달 정도에 그 개각을 1, 2차 그 쪼개서 할 가능성도 높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개각이라는 부분은 양날의 칼입니다. 예. 말 그대로 선거를 앞두고 개각을 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이고 잘 사셨네, 정말 잘 하셨네, 이런 분이 장관돼야 돼. 이렇게 그 인사청문회가 굴러가지 않잖아요. 네. 작은 티끌이라도 잡아서 부각시켜서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요. 예.
그래서 개각은 어떻게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빨라질 거? 예, 그 개각 저는 국민들은 개각하면요, 예. 딱 시야는 딱 둘에 고정돼 있다 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 책임지느냐, 그리고 지금 이 어쨌든 사법 혼란에 대해 가지고 추미애 장관 책임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만약에 책임을 안 지운다, 그러니까 예. 개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재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저는- 의미겠죠? 만약에 예. 저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거는 민심이 냉랭해질 수 있다. 특히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자세가 없다. 애꿎은 홍남기 부총리만 그분은 전세 난민 같이 이렇게 표현돼가지고 근데 조소만 당하고 니 최고 본인이 요구는 다 개인정보당했거든요. 개각 다 좋으니까 추미애 장관하고 김현미 장관 잘라라 이 말씀으로 정리되는 것 같으니까 저는 다른 예. 분들은 뭐 임기가 예. 됐기 때문에 장수기 예. 때문에 뭐 잘린다는 개념이 있을 수 예. 있겠지만은 이 두 분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저희 야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두 분만 남고 나머지가 갈릴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